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내에서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화물차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자율주행 화물차는 군산 통관장에서 시작해 전주 물류터미널을 거쳐 대전 메가허브까지 116km를 달립니다. 이번 상용화를 계기로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 전남으로 삼전닉스의 반도체 투자가 집중되는 가운데 익산이 낙수 효과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동우화인캠과 미원 상사 등 반도체 소재와 케미컬 업체가 많은 익산시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에 나섰습니다. 익산시가 관련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군산 문여도에 서해 최대 규모의 해양 레저 시설 오션 팔레트가 문을 열었습니다. 고군산 군도의 관광객 유입 확대와 이에 따른 군산과 부안 등 도내 서해안 지역으로 관광 연계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통과 숙박 등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이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도내에서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화물차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자율주행 화물차는 군산 통관장에서 시작해 전주 물류터미널을 거쳐 대전 메가허브까지 116km를 달리게 되는데요. 이번 상용화를 계기로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형 화물차가 물류센터 안으로 들어옵니다. 운전석에는 운전자가 앉아 있지만 운전대는 잡지 않은 채 주위를 살피는 데 집중합니다. 화물차 사이의 좁은 공간도 스스로 방향을 맞춰 한 번에 들어섭니다. 국내 최초 자율주행 화물운송차입니다. 이번 자율주행 화물차는 전북도와 군산시, 자동차 융합기술원 등이 2022년부터 378억 원을 들여 구축한 자율주행 실증 기반을 바탕으로 제작됐습니다.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와 센서들이 여러 정보를 실시간으로 인식해 스스로 주행합니다. 조건부 자율주행을 뜻하는 레벨 3단계로 운전자가 탑승하지만 평소에는 차량이 스스로 주행하고 돌발 상황에서만 운전자가 개입합니다. 지금 현재 차량에는 라이더 6개, 레이더 1대, 카메라 8개 이렇게 인지를 하는 센서들이 달려 있고요. 특별한 상황에서만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자율주행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자율주행 화물차는 군산 통관장에서 출발해 전주 물류터미널을 거쳐 대전 메가허브까지 116km를 거리를 주 3회 운행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은 물론 짐을 싣고 내리는 위치까지 스스로 이동합니다. 화물 운송은 장거리와 반복 운행이 많아 운전자 피로와 운행 시간 제한 등의 부담이 컸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되면 운전자 부담을 줄이고 물류비 절감과 운송시간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자율주행은 화물 유상 운송 서비스로 도내 상용차 산업이 단순 제조 중심에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자율주행을 계기로 새만금을 중심으로 구축한 자율주행 실증 기반을 활용해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처음으로 운행되는 자율주행 화물차. 전북이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LNF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전구체 생산시설을 완공하고 올해 4분기부터 상업 가동에 들어갑니다. LNF는 LS그룹과의 합작법인 LS-LNF 배터리 솔루션을 통해 연간 4만 톤 규모의 니켈, 코발트, 망간, 전구체 생산시설 구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공장 완공으로 전구체부터 양극재까지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 생산 체계를 갖춰 원재료 조달부터 생산까지 독자적인 운영이 가능해져 원가 절감이 기대됩니다. 한편 LNF는 올해 1분기 매출 7,396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3% 증가했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의 상업 업무용지 공급이 본격화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은 어제 도내 공인중개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열고 209 상업 업무용지 분양 계획과 1509 지원시설 용지의 투자 여건을 소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209 상업 업무용지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중심 상권과 업무 기능을 담당할 핵심 입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109와 509 지원시설 용지는 입주기업과 종사자를 위한 배후 지원시설 용지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민선 8기부터 추진된 새만금 햄프 산업 육성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전북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 허가를 취득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추진 중인 4천억 규모의 햄프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맞춰 기술 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햄프로 불리는 산업용 대마는 식품과 미용 산업에 활용할 수 있지만 규제에 묶여 있었고 이번 조치로 새만금에서 재배와 기능성 평가 등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민선 9기를 맞아 첫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오늘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이원택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도내 14개 시군단체장이 모여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주와 익산 등 시군별 주요 국가예산 확보 전략이 논의됐습니다. 또 고속도로 및 국가철도망 등 주요 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과 지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재준 군산시장의 취임 후 첫 인사를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달 30일 퇴직한 경찰 고위직 경무관 출신 A씨를 어제 별정직 6급 직소민원 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평생 수사와 치안 업무를 맡아온 경찰 고위직 출신이 일반 행정과 대민 민원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을 맡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공직사회와 지역사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무관은 경찰 조직에서 이른바 경찰의 별로 불리는 고위직으로 일반 행정직으로는 3급 상당에 해당합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오늘 전북을 찾아 민주당 대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이원택 지사를 만나 새만금 현대차 투자 후속 조치와 공공기관 추가 이전, 금융 중심지 지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메가 프로젝트 전북 소외론에 대해 정부 발표는 1차 발표였기 때문에 후속 발표에서 전북이 실익을 챙겨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전북 공약은 차후에 밝히겠지만 역대 그 누구보다 전북에 도움되는 당대표가 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광주 전남으로 삼전닉새 반도체 투자가 집중되는 가운데 익산에서 낙수 효과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익산은 동우 화인캠과 미원상사 등 반도체 소재와 케미컬 업체가 많은데요. 익산시가 소부장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오늘 관련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익산의 동우화인캠입니다. 3기 등에 이어 3산업단지에는 세 번째 생산 공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 업체의 주력 생산품은 반도체용 케미컬과 반도체용 첨단 레지스트 등입니다. 초고순도 케미칼은 전공정에 들어가는 거고 그 세정제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 후공정에 들어가는 저희가 또 기능성 케미칼이 또 저희도 후발주자로서 그 아이템들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고 있고. 이처럼 익산에는 동우화인캠과 미원상사, 위템 소재 등 반도체 소재와 케미컬 생산업체가 61곳이 밀집해 있습니다. 군산과 완주 등 도내 전체로 보면 관련 업체는 100곳이 넘습니다. 때문에 광주 전남에 집중된 삼전닉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낙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상당합니다. 반도체의 세부적인 생산 단계를 보면 웨이퍼 제조부터 패키징까지 8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세정과 증착, 식각 단계에서 고순도 불화수소 등 다양한 첨가 소재가 필요합니다. 현재 국내에는 경기 안성과 경남 구미, 부산에 반도체 장비와 부품 특화단지 등이 조성된 상태. 하지만 소재 케미컬 특화단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전북자치도와 익산시는 유치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중앙정부나 또는 국회 이런 차원에서도 해결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때 같이 뛰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또 확장되고 발전되고 또 그걸 통해서 새로운 기업이 유치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요.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재 케미컬 특화단지 공모 결과는 다음 달에 나올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 16개 지자체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기술력을 갖춘 반도체 소재와
케미컬 업체가 집적화됐고 삼전닉스의 광주 전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접해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제 호남으로 만약에 그 파운드리가 대규모로 내려온다면 저희 배우 기주로서의 역할이 훨씬 커지겠죠.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국내 반도체 생산 기반의 마지막 퍼즐로 인식되고 있는 소재 케미컬 특화단지. 전국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익산이 낙점을 받아 반도체 밸류체인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앞으로 하천에 있는 갈대가 조사료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익산의 한 바이오 기업에서 갈대를 발효시켜 소화 흡수율을 높인 조사료 생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진원은 하천 갈대를 활용한 조사료 확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전국 하천의 갈대를 조사료로 활용하게 되면 연간 수입량의 9.3%인 10만 톤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익산이 포함된 농촌 체류형 관광 코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익산과 완주, 김제를 묶은 농촌 관광벨트 등 전국 11개 거점을 중심으로 한 농촌 투어 패스 특화 상품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익산과 완주, 김제벨트는 농촌 체험마을과 문화예술 거점을 중심으로 당일령부터 2박 3일까지 다양한 관광 코스로 구성됐습니다. 익산에 오래되고 훼손된 건물 번호판이 정비됩니다. 익산시는 상반기 건물 번호판 조사를 거쳐 훼손이 심한 6,059개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교체 작업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건물 번호판은 도로명 주소를 활용한 위치 확인과 길 찾기에 필요한 주소 정보 시설입니다. 최근 전주에서 신생아가 출산 직후 호흡곤란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복지부가 도내 모자 고위험 진료체계 정상화에 나섰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북권과 충청권, 제주권을 대상으로 모자의료 진료 협력 시범사업 공모로 4개 협력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를 위해 지역 내 분만기관과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기관 등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특히 전북대병원은 전문의 구인과 전국 단위 연계를 추진해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진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27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회기로 민선 9기 익산시의 주요 업무 보고가 부서별로 이뤄집니다. 익산시의회는 환경피해 지역 및 마을 지원 조례 등 1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군산 문여도의 서해 최대 규모의 해양 레저 시설 오션팔레트가 문을 열었습니다. 관광객 유입 확대가 기대되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이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문여도에 조성된 해상 레저파크 오션팔레트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8년 군산이 전국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첫 삽을 뜬 지 7년 만입니다. 오션팔레트는 최대 3m 높이의 인공파도 시설과 국내 최고 수준의 잠수풀, 숲속 캠핑장 등 서해 최대 규모의 해양 레저 시설입니다. 오션팔레트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한 해양 레저 관광 거점 조성 사업의 첫 번째 결실입니다. 그런 만큼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일자리를 더 많이 늘리는 데도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양 레저파크와 맞닿은 몽돌 해변에서는 점용 허가를 받아 다양한 해양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올 하반기 말도와 명도, 방축도를 잇는 인도교까지 정식 개통되면 고군 상군도를 찾는 관광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유도 해수욕장과 고군 상군도의 빼어난 절경, 말도, 명도, 방축도를 연결하는 트레킹 코스까지 어우러지면 군산은 즐기고 머물고 쉬어가는 대한민국 대표 해양 관광 도시로 현재 고군 상군도를 찾는 관광객은 연간 200여만 명. 군산시는 오션팔레트 개장으로 17만 명의 관광객이 추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체류형 관광 기반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주말이면 반복되는 주차난에 숙박시설은 부족하고 시내보다 비싼 물가도 관광객들의 발길을 오래 붙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유도를 찾은 관광객들이 숙박과 소비를 위해 부안이나 서천으로 이동하면서 관광 소비가 원도심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서해 최대 규모의 해양 레저시설,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이 머물고 소비할 수 있는 세류형 관광 전략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따른 조류 충돌 완화 대책으로 추진되는 대체 서식지 조성 계획이 철새 이동 경로를 단절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 프리스턴대 에너지 환경정책 연구센터의 전문가 7명이 낸 조류 대체 서식지 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이동성 조류인 도요 물대새류는 대체 서식지에서 생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라갯벌의 훼손이 도요 물대새 개체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대체 서식지의 효과가 입증될 때까지 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신공항 부지에서 16에서 18km 떨어진 군산 계야도와 만경강, 동진간 하류, 새만금 환경생태 용지 등의 조류 대체 서식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내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전주 기상지청에 따르면 군산 어청도를 제외한 도내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32도까지 올랐고 높은 습도로 체감 기온은 더 높았습니다. 무더위는 일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낮 기온은 더 오를 전망입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일부 지역은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가 관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다 숨진 20대 방사선사의 유족이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숨진 방사선사의 아버지는 지난 8일 호소문을 통해 자신의 딸이 지난달 군산의 한 병원에 취업한 뒤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으로 숨졌다며 경찰과 노동부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20대 여성은 지난 29일 군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근무 기간 동안 가족 등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암시하는 말을 남겼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북 소방이 전국 처음으로 119 신고 전화 오작동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자동 점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119 신고 전화 네트워크 장애를 감지하는 ACTS를 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일정 시간마다 자동으로 119에 시험 전화를 걸어 신고망 연결 상태를 점검합니다. 소방본부는 이번 도입으로 신고 접수 공백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북도청사의 스피드게이트 운영이 중단됩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열린도정 구현을 위한 조치로 다음 달부터 청사가 개방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신청서 작성과 신분증 제시를 하지 않은 채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자유롭게 부서에 방문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장맛비로 섬진강댐 저수율이 상승했습니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10일 11시 기준 섬진강댐 저수율은 28.8%입니다. 지난 6일 23.1%와 비교해 5.7%가 상승해 가뭄 관심 단계를 벗어났습니다. 이번에 많은 비가 내려 상류로부터 빗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 섬진강댐 저수율은 조만간 30%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원시가 이달부터 공공문화시설인 남원아트센터와 예가람 문화공간에 대관료를 부과합니다. 대관료를 받는 시설은 남원아트센터의 전시실과 다목적실, 예가람 문화공간의 전시실과 창작실 등입니다. 시는 그동안 무료로 시설을 대관해왔지만 운영의 투명성과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료 대관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관료는 시설의 면적과 이용기간, 이용 목적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로컬푸드 1번지로 통하는 완주군이 화성특례시와 상생협력을 강화합니다. 완주군은 인구 100만 도시인 화성특례시와 로컬푸드 활성화와 도농상생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화성특례시에 공급하고 화성시는 완주 지역 수급을 보완할 농수산물을 상호 교류하게 됩니다. 또 로컬푸드 정책 교육과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협력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익산의 보석 문화를 알리기 위한 체험 주간이 운영됩니다. 익산시는 이달 14일부터 25일까지 주얼리 제작부터 작품 감상까지 다양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익산 솜니문화의 숲 2층 솜니화량에서 비즈 팔찌 만들기와 가죽 키링 만들기 등 무료와 유료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문화도시 지원센터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군산의 대표적인 근대 문화유산인 신흥동 일본식 가옥이 여름철 관람 시간을 연장 운영합니다. 군산시는 오는 9월 27일까지 신흥동 일본식 가옥의 관람 시간을 기존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까지 2시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람객은 연장 기간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는 늦은 오후 원도심을 찾는 관람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운영 시간을 확대했습니다. 익산에서 나눔을 실천해온 자원봉사자들의 삶이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익산시는 노인 일자리 시범 사업으로 인생이야기 기록작가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교육을 이수한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인터뷰 진행과 작가로 참여해 지역 인물의 생애를 기록하는 겁니다. 원강 효도마을 시니어클럽은 심층 인터뷰와 원고 집필, 편집 등 기록 작업을 담당하며 익산시 자원봉사센터는 대상자 발굴과 추천, 사업 홍보 등을 지원합니다. 식품진흥원이 식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술을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식품기업의 상품화와 제품화 과정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 제품 기획과 시장 진입, 판로 확대, 사업 모델 고도화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참여 기업은 28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선정 시 1,3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옥구읍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주거관리 돌봄이 필요한 관내 가구를 대상으로 이웃의 클린홈 지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주거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30가구를 선정하고 전문 방역업체인 세스코와 연계해 방문소독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돌봄 이웃의 안부를 확인하고 불편사항을 살피는 등 지역사회 돌봄 활동을 함께 펼쳤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최고 체감 온도는 31도 안팎으로 무덥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최고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군산도 대체로 흐리겠으며 파고는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